국민들께서도 저기보다는 새로운 데 희망을 좀 걸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 네. 믿고 그래서 대구에 가서 이제 보수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일어나 보자라는 뜻으로 가는 겁니다. 네. 저 맞다. 김성열 네. 대변인한테 하나만 좀 네. 여쭙겠습니다. 댓글에 하도 올라와서 좀 여쭤보는 네. 건데 저도 이제 주말 사이에 보다 보니까 쇼츠에 이준석 후보 관련된 쇼츠가 좀 많이 뜨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무슨 모 이사와 나눈 대화 녹취록 뭐 이런 것들이 네.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조작된 거예요? 아니면 팩트는 팩트인데 조금 톤 같은 거를 한쪽으로 좀 몰아간 겁니까? 뭐 아니면 그냥 사실입니까? 뭐예요? 아니요, 글쎄 저는 사실 성상납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네. 지금 나오는 거 이미 예전에 다 지나간 이야기 꺼내가지고 파묘해가지고 부관 참시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참 민주당이 이번에 나온 이재명 후보 아들 댓글을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네. 하는 거라고 좀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 조사 다 끝나고 무혐의로 나온 거를 이제 와서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엎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거기 댓글을 보세요. 아니 그런다고 해서 저희 민주당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론입니다, 했다고는 안 했어요. 여론.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주당에 했다고는 안 했어요. 지지하시는 분들이 예. 이 아들 관련 발언을 좀 뒤집어 보기 위해서 이준석 덮어보고자 하는 거죠. 후보의 예전 거를 끌어갖고 와서 다시 지금 뭘 이거는 하고 근데 있다. 법적으로 이미 완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국민 여러분들도 다 알고 보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법적으로 완결된 게 마치 경찰이 조사하고 수사해봤는데 정말 성상납이 이준석 후보가 없었습니다라고 무혐의 종결을 낸 겁니까? 아니면 수사를 안 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것은 무혐의로 낸 겁니까? 당연히 수사를 했죠. 어떻게 합니까? 그 수사를 그 공소시효여가지고 그 수사 안 한 건 아니고 아니죠. 수사를 다 했어요. 예,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서 해명할 잘못 알고 기회를 계시는 주셨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했고 거의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이거는. 근데 그 통화 내용도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진짜 통화인지는 좀 말씀하시는 게 훨씬 도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들어봤는데 상당히 그 전화를 건 뭐 업주분이 네. 막 욕설도 써가면서 뭐 협박하는 투로 좀 아니 그 느껴지더라고요. 녹취록 그렇게 계속 얘기하실 거면 네. 우리도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신 형수 욕설 녹취 틀어요. 똑같은 아, 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가 네. 흘러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저 진짜 이게 궁금해서. 제가 그 예. 3차 토론 때 이준석 후보가 하는 얘기를 보고 듣고 저도 약간 순간 스턴이 걸렸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혀 그 TPO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 나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순간 보면서 얼음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들 누가든 어떤 후보든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네. 굳이 안 꺼낸 거예요. 어. 지금까지. 네.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거를 꺼낸 거죠. 네. 그것도 그 공개 석상에서.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꺼낸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안 이와 같은 꺼냈다니까요. 그래 뭐 꺼내지 않았다고 합시다. 예, 여론인지 뭔지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상황이 국민의힘에겐 좋다. 형 꼭 나중에 마무리가 상당히 빈약해. 저희한테 좋다. 네. 예, 저희한테 좋다. 예, 아니 뭐 두 분들이 그냥 정치권에서 안 나오던 얘기를 가지고 이 중요한 대선에서 계속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참. 아니, 김문수 후보 쪽은 그럼 뭐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이재명 안 돼 말고는 별로 없잖아요. 메시지가. 김문수 후보요. 예. 김문수는 설란형이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예. 언론에서 그동안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메시지의 단어를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내란이라는 단어를 332차례 많이 네네네. 했고 이제 김문수 후보 반면에 410회를 방탄이란 말을 하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썼던 그 단어가 뭔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는 뭐 에너지라든지 정책적인 단어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와 비교해가지고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내용에서 별로 쓴 게 별로 없어요. 또 박정희 GTX. 예. 몇 번 썼어요? 예, 예. 뭐 한 113번 113번 GTX. 하셨구나. 뭐 근데 이승만, 박정희도 막 88번, 40회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김문수 후보는 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스스로 좀 긍정적인 아젠다를 만들어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긍정적인 이슈를 만들어야지 결국 승부처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였던 것 같은데 끝까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게 좀 아쉬웠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일 듭니다. 많이 쓴 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1위 방탄, 2위 방탄 조끼, 3위 GTX, 4위가 방탄 유리예요 또. 예, 맞습니다. 방탄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예. 예, 김건희, 윤석열 방탄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사실 탄핵과 계엄 때문에 생긴
저기잖아요. 대선이잖아요. 근데 탄핵을 시작을 또 민주당이 계속해서 해왔던 거고 30번 가까이 했고 그다음에 계엄이 이렇게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그 공방으로 이 대선을 치렀던 건데 마지막에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는 이준석 후보랑 이재명 후보 간에 이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들의 공방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 대선이 좀 쓸쓸하긴 합니다. 네.